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원전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항상 여러분께 비교적 퀄리티 높은 영상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특히 원전 관련된 영상들은 신경 쓰고 있는데요. 이유를 항상 설명드리지만 다른 2차 전지나 반도체는 훨씬 더 설명을 잘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원전 관련된 영상들만 유독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영상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냥 그저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매일매일 찍어 올리는 유튜버들이 너무 많아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 감사하게도 제가 원전 관련된 전략들은 평균 90% 이상 지금 현재 맞춰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저점을 사서 고가에 팔아드리진 못하지만 전략을 드릴 때마다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전략들을 꾸준히 최근에 3년간 계속해서 내어드렸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원전 관련된 영상들만큼은 잘 맞추고 있는 만큼 좀 더 부담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핵심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서 판단하기 쉽게 일주일에 하나 많으면 두 개씩 올려서 여러분들께서 투자 판단에 쉽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계속 올라오는 원전 등 관련된 영상들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에 하나만 시청하셔도 사실 거래하시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원전 560조 수출 잭팟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이 기업 세계 1위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고죠. 이보다 더 좋은 종목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주가 파동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나 세계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부품도 있는 기업입니다. 원전 생태계에서. 그래서 세계 1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앞으로 세계 1위까지 나아갈 수 있을 만한 핵심 기업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전략과 함께 종목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께서 최근 뉴스 중에서 이제 긍정적인 뉴스 하나하고 부정적인 뉴스 하나가 있는데요. 둘 다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9월 체코 방문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체코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에 본격적으로 9월에 방문하기로 했었죠. 대통령실은 지난 21일 한 체코 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태스크포트를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 관련 준비를 상황을 점검했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향후 체코와 원전 협력 방안을 비롯해 금융, 산업, 에너지, 과학기술, 교통인프라, 교육 등 제반 분야에 걸친 한 체코의 지금 이제 호혜적 협력 추진 방안들이 검토되었습니다. 네, 요걸 보면서 저는 살짝 눈치를 챘어요. 제가 항상 이 9월에 제가 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하는데 이거 정부 관계자들만 방문 안 할 것 같다. 이거 기업들이 참여할 것 같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여기서 힌트가 어느 정도 나왔고요. 자, 오늘자 기사가 또 하나 또 나왔습니다. 단독 기사입니다. 대통령실 9월 체코 순방의 4대 그룹 총수 등 경제사절단 동행. 체코 원전의 우선 협상자로 선정될 당시 한수원, 두산 에너빌리티 등 우리 민관 합동팀이 방문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외에도 지금 현재 반도체 AI,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양국 협력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4대 그룹 총수가 다 가는 거죠. 우리 4대 그룹이라고 한다면 삼성, 현대, SK, LG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최대한 가능하다면 당연히 참여할 것이고 심지어는 4대 그룹까지 참여하면서 정말 체코한테 어필을 제대로 하려는 모습들. 우리는 원전 수출만 하는 게 아니다. 이걸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아.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당분간 파동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어 보여요.
9월 달 정확하게 언제 참여하는지가 나오게 되면 그때에 맞춰서 원전 관련 종목들은 급등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장점도 나왔는데 단점도 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에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뭐였죠? 바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태클입니다. 1900 지금 이제 78년 결성된 원자력 공급국 그룹 지침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원전의 해외 수출을 할 때 원전 기술을 가진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 근데 이 웨스팅하우스가 최근에 소송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23일 최근이죠. 이달 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동철 한전 사장, 황주호 한수원 지금 이제 사장 등으로 구성된 민간 대표단이 체코 원전 수주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 미국을 찾았는데 왜냐면 그거 허락해줘야 수출할 수 있으니까 미 에너지부 웨스팅하우스 고위 관계자와 접촉했지만 별 성과 없이 귀국했다고 전했다. 결과가 결국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까딱 잘못해서 3월 달 본계약이거든요. 본계약 수출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9월 달 방문을 이렇게 좀 특히나 이렇게 힘주는 이유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4대 그룹까지 동원해서 어떻게든 체코의 마음을 붙잡아 놓으려는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됩니다. 그냥 치명적인 단점이 좀 생겨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현 상황에 대해서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죠? 제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됐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세하게 뜯어보면서 도대체 뭔 소린가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다음 가능성 정말 다음 가능성 있는 원조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종목인지 뜯어보고 그에 따라서 전략까지 전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원전을 해외 수출할 때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 이게 여러분들 이제 거의 무조건적인 조건이에요. 보시면 즉 장상성에 보시면 가장 큰 문제는 웨스팅하우스가 한국형 원전에 해외 수출할 때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 신고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이 법안에 따르면 과거 약속한 거죠. 과거 약속한 것에 따르면 애초에 한국이 원전 수출을 체코한테 하는 건데 그 신청서를 한국이 내지 못합니다. 바로 미국에 있는 법인 혹은 개인이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 목줄을 쥐고 있는 게 웨스팅하우스인 거죠.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미국 정부한테 수출을 하겠다라고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 보시면 앞서 한수원은 2022년도 11월 에너지부에 체코 원전 사업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했지만 작년 1월 에너지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며 이를 반려해버렸습니다. 한수원은 한국 기업이잖아. 너네 미국 기업인 웨스팅하우스한테 허락받고 와. 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들면 수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냐면 작년에 9월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법원 그 연방지방법원은 원전 수출 통제권은 전적으로 미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각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전에 웨스팅하우스가 얘네 한수원 우리 이 기술 베껴가지고 자사의 기술을 침해해서 베껴서 지네들끼리 원전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건 원전 수출 금지시켜 주세요 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즉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위에서 보시면 지금 현재 무조건 이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웨스팅하우스한테는 너네가 한국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야. 수출을 너네한테 권하는 게 아니야. 미국 정부에 있는 거야. 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즉 미국이 원하는 건 그냥 결론은 뭐냐면 서로 적당히 합의해라. 이게 여러분들 이 미국이 가장 정부가 원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잘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웨스팅하우스가 굉장히 질척거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질척거리냐? 이유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상세하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 체코 원전을 두고선 웨스팅하우스 측이 지적재산권 문제를 거론하며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원래 첫 원전 수출은 잘 했어요. 어느 정도 잘 합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길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23일 이달 초 안덕근 장관과 김동철 한전 사장, 지금 이제 황주호 한주원 사장들이 지금 이제 직접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하고 다르게 거부를 하는 모습들, 안 해주는 모습들, 같이 합의를 할 생각이 마치 없는 듯한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거하고 뭐가 바뀌었길래 도대체 왜 과거에는 해주고 지금은 안 되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세하게만 봤습니다. 원천 기술 국산화 수준이 낮아서 과거에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웨스팅하우스가 바라는 건 뭐냐면 한국이 원전 수출을 할 때 그 다 개고생해가지고 그 수주 따오면 자기네가 핵심 부품들 비싼 것만 납품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 핵심 부품들이 한국이 국산화가 안 됐습니다. 다 해외에서 사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출을 하지만 그러면서도 핵심 부품을 웨스팅하우스 정확히 설비 제작을 맡은 두산중공업이 일부 설비를 웨스팅하우스 측에 발주하면서 허가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그랬던 겁니다. 당시 국산화가 되지 않았던 각종 설비는 웨스팅하우스의 고가인 발전 터빈 등은 지금 현재 웨스팅하우스의 최대 주주인 도시바에 주문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들을 다 죄다 지금 현재 해외 기업들,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기업 업체들한테 넘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가장 큰 지금 현재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원전 수출 과정에서 협력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웨스팅하우스의 달래기에 나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옛날에는 한국이 직접 못 만들던 것들 때문에 뭐 서로 합의가 잘 됐다. 근데 요즘엔 국산화 다 됐단 말이죠. 차체 설계하고 직접 만들 수 있다. 너네 웨스팅하우스한테 굳이 지금 이제 핵심 정말 돈이 되는 부품을 굳이 받아올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핵심 부품을 누가 수주하느냐 이것 때문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 측이 과도한 조건을 내걸어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뭐 적당히 뭐 일단 내주려고 했으나 그게 잘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과도한 요구 조건을 내걸까? 왜 그럴까? 이거 뭐 적당히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과도한 조건을 내걸까? 자기네가 수주를 따온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앉아서 차라리 뭐 수주 전 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든가 그것도 아니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이렇게 과도한 요구를 할까?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한국 원전 수출이 이번 체코 원전 수출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적당히 뭐 한두 개 원전 수주 따오고 끝날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질척거리면서 끝까지 요구 조건을 내걸지 않아요. 이번 24조 체코 원전 수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한국이 지금 1,000조가 넘는 원전 시장 속에서 분명히 굉장히 높은 비중의 원전 수출 1위 국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1위 국가로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웨스팅하우스도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을 하지 않았나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번 협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협상, 다다음 수주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전 수출은 일단은 한국은 어쩔 수 없이 NSG에 가입된 한국입니다. 핵 확산을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국제사회 절차를 무시하고 해외 원전 수출을 하는 건 선례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이건 막 나가자고 가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그거에 비해서 뭐 이걸 뭐 막 나간다면 뭐 막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게 사실 원전 수출 그 뭐 체코라든가 유럽 국가들도 눈치가 보일 것이고 한국 입장에서도 잃을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걸 다 어기게 될 경우 미국의 규제가 시작될 텐데 뭐 그걸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다. 앞서 말씀해 드렸던 대로 다만 앞으로 한국의 원전 수출이 체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 영국, 이집트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등 연속 수출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규모가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돼서 협상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됩니다. 저는 생각보다 협상이 될 거라고 예전엔 생각했는데 최근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서 진짜 한국이 되네? 라는 것을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되는 걸 보면서 웨스팅하우스도 오히려 더 길고 질기게
지저분하게 따라잡기보다는 뭐 정확히 말해서 질척거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만큼 싸고 심지어는 공사 기간 맞춰가지고 원전 건설해주는 국가는 전 세계 단 한 국가도 없어요. 아랍에미리트에 지은 한국의 원전 수출이 유일합니다. 이런 엄청난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심지어 저렴하게 원전 수출하는 대한민국의 수주가 맛있어 보이는 건 뭐 당연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일단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해드리지만 호재는 체코 원전 수주 그 방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방문한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원전 관련된 기업들을 하고 심지어 4대 총수가 간다. 분명히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분명히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단기간에 올라간 다음에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그건 의문이라는 거예요. 왜? 앞서 보셨던 체코 원전 수출하려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직접 방문했지만 잘 안 됐다.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서 요구했다. 근데 그 이유는 결국 한국의 원전 수출이 지금 한 번에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되면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치열하게 이렇게 협상을 계속해서 웨스팅하우스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 이번에 정부하고 기업이 함께 체코를 방문한다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이번에 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요런 자리 체코 방문 이슈 나오면 뭐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장도 좀 반등하니까 지금 해외 시장 좀 반등했거든요. 잭슨홀 미팅 긍정적이어서 반등을 하면 반등할 때 매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전 고점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직전 매물대 부분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저는 한 그래도 2만 1,000원 선까지는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사실 그건 우리의 기대감이고요. 솔직히 말해서 요 자리까지 온다 무조건 온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관련된 종목을 들고 계시는 분들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도를 시작하시는 것이 매우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반드시 그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질척거리게 되면 우리는 선택 권한이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할 것이. 한국은 결국에는 원전 수출을 계속 하고 싶어 할 거예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위를 하는 기술이 몇 안 됩니다. 근데 원전 기술이 거의 뭐 지금 현재 건설까지 하면 거의 뭐 1위를 달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이나 뭐 1위를 달리고 있으니까 이거 계속 원전 수출하려고 할 텐데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대형 원전에서는 계속 질척거리잖아요. 그럼 지금 정부는 방향을 틀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소형 원전 수출 쪽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문제라고 하는 한국 대형 원전이 APR 1400 이거 다 대형 원전이에요. 큰 원전에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형 원전으로 간다면 시비 걸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애초에 웨스팅하우스가 과거에 대한민국 최초의 원전 건설할 때 참여해서 대형 원전이죠. 대형 원전 할 때 이제 그 주목을 받은 건데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대한민국에 소형 원전을 지어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웨스팅하우스가 소형 원전 수출 때는 시비를 걸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2040년도까지 531조 규모로 성장할 SMR 시장에서 한국이 수출을 주도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SMR 사업을 조금 더 밀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일단은 대형 원전의 포커스를 당장에는 눈앞에 수출이 대형 원전 수출이니까 이렇게 보시되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소형 원전이 이게 결국에는 이제 주력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을 꼭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꼭 확인하세요. 그러면 어떤 기업을 봐야 되냐? 우리 기술 봐야 됩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최근에도 SMR 이미 수주를 하고 있죠. 관련된 부품도 수주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는데 삼성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SMR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두산 에너빌리티의 현재 매출 비중이 이 SMR이 주력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대형원전 수주가 결국에는 주력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움직이는 데에 아직까지는 대형원전에 대한 영향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코원전 수주한다라고 했을 때 저가에서 70%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비교적 우리는 이 대형 원전의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소형 원전, SMR에 좀 주가가 잘 움직이는 주식들이 오히려 주가 측면에서는 뭐 규모 측면에서는 다수히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안정적으로 좋겠죠. 근데 주가 방향 그 폭 상승폭 측면에서는 다른 종목이 좀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기술 전력 소모 60% 60배. 지금 현재 AI의 SMR이 딱 유일원전 MMIS 독점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SMR에 대한 부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현재 국책과제를 선정을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SMR 관련된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보시면 원격 원전 제어 계측 시스템이라고 해서 MMIS를 잘 만드는 기업이에요. 원전 운전과 제어, 감시 계측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우리 기술은 국내 유일 원전 MMSIS 기업으로서 신한울 1에서 4호기와 세울 3호에서 4호기 MMIS를 공급한 바가 있다. 향후 추가 원전이 건설될 경우에도 MMIS를 납품한다. 그 소형 원전에도 마찬가지로 납품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기술이 비교적 주가 파동이 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기술 뭐 이미 주가 파동 꽤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관심주 계속 넣어주셨다가 제가 나중에 다시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이에요라고 말씀드릴 때 과감하게 같이 매수해 주시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중장기로 모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부터 모아주셔도 뭐 나쁘진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준비했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뭘 드리고 있냐면 우리 구독 버튼 눌러주신 우리 감사한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내어드리고 있는데요.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 내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가장 핫하죠. 해당 종목들 싹 다 정리하고 관련된 종목들을 정리한 자료집입니다. 보시면은 남북경협 재건, 인프라 투자, 낙태법 폐지, 대마초, 친환경 정책까지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께 정리해놨어요. 핵심 뉴스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종목들 하나씩 보기 좋게 싹 다 정리해놨으니까 필요하실 때 가져 꺼내다 쓰시기 좋겠죠. 다 100% 무료입니다.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도 마찬가지예요. 관련된 이슈와 종목들 싹 다 정리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 버튼 누르시고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반드시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무료 자료집 어디에서 얻어갈 수 있냐라고 하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면 드리는 대로 보시면 받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이재진의 상한 관리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무료 급등주천주, 난 급등주천주가 필요해요 라고 하신 분들 급등주천주, 나는 장시작 전 시황, 오늘 장시작 전에 어떤 뉴스가 있었고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의 장시작 시황, 급등 포착 자료라고 해서 장이 끝나고 나서 어떤 종목이 강력하게 급등인지 궁금해요 라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 포착 자료 등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무료 정보를 매일매일 업데이트해서 드리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여기에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 보시면 공직을 두 번째 온디바이스 AI HBM 자료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이거 또 클릭하시면 직접 볼 수 있고 그 위에 바로 보시면 이 공직을 첫 번째쯤에 두 배 급등 대장주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자료집 올라가 있을 거고요. 제가 방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다가 아직까지 올리지 않은 자료집이 있는데요. 바로 앞서 보셨던 자료집 중에 바로 대선 테마 자료집은 이제 곧 새롭게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다 만들어놨는데요. 한번 검토하고 아마 이제 올려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자 26일 날짜부터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꼭 해당 자료집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도대체 이 어플리케이션 어디서 받아서 이용할 수 있냐? 각자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있을 거고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앱 스토어가 있을 겁니다.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여러분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화면이 나올 겁니다.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 화면에서 여러분께서 무료 아이디가 있으셔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다양한 정보들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아이디 만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왼쪽 상단에 급등천주라는 게 있을 겁니다. 밑에 메뉴도 있겠지만 위에 있는 메뉴를 사용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위에 있는 메뉴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좀 클릭하시면 로그인하고 나옵니다. 당연히 뭐 로그인 아이디가 없으니까 로그인하시려면 아이디가 필요하겠죠. 회원가입 버튼 왼쪽 하단 회원가입 버튼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이용약관 동의 내용이 나옵니다. 각자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맨 왼쪽 상단 걸 체크해 보시면 다 체크가 되고요. 우측 하단 가입하기 버튼 클릭하시면 가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핸드폰 번호 없이도 가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얼마나 클린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보이시죠? 요즘 뭐 유튜브 보다 보면 문자 보내세요 혹은 뭐 전화번호 뭐 문자 확인 문자 보내세요라고 해서 문자 보냈다가 스팸 문자하고 스팸 전화 엄청 오시는 거 경험하셨죠? 이거 개인정보 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겪지 않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클린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 깔끔하게 핸드폰 번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이디를 이메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네이버 이메일에 골뱅이 네이버.com. 왜냐면 비밀번호 찾기 할 때 핸드폰 번호 안 적으니까 인증받고 비밀번호 찾기가 어려워서 일부러 아이디 비밀번호 찾을 때 사용하시라고 네이버 이메일 하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 이메일뿐만 아니라 구글 이메일 뭐든 상관없습니다. 각자 사용하신 이메일 적으시고 비밀번호 적으시고 성함은 본인 성함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무거나 닉네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입하기가 되고요. 들어오시면 로그인하시면 되겠죠.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 골뱅이 네이버.com까지 직접 입력해 주시고요. 비밀번호 적으시고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급등주, 매일매일 새로운 시황, 정보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매번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보시려면 매번 로그인할 때마다 언제 네이버 아이디에 골뱅이 네이버에 뭐 비밀번호 적고 있습니까? 한 번만 해놓으시면 특별한 문제 없으면 안 풀리기 때문에 체크해 두시고 로그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모든 무료 정보를 볼 수 있는데요. 무료 급등천주, 단기간 급등 가능성이 높은 추천 종목들, 그리고 장전 시황이라고 해서 장시작전 시황,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그래서 증시는 오늘 상승할 것 같은지 하락할 것 같은지. 실제 여기 보시면 거래량 없이 살짝 조정받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지금 전일자 초반에 특히나 시장 굉장히 지지부진했죠. 코스피는 지지부진 마감했고요. 전자 상승 테마 같은 경우는 전일자 급등했던 종목들 보통 이런 종목들이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와 시장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종목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이슈와 종목들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시고 오늘 장시작 전 10분 전에만 체크하시고 보통 9시 10분 전에 체크하시고 주식 투자에 임하시면 훨씬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장이 끝난 다음 가장 매력적으로 급등해 있었던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죠. 이 모든 부분을 100% 무료로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걱정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뵐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아직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우리 구독 버튼 눌러주신 우리 가족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75,800분이 구독 버튼 눌러주고 계신데 벌써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어요. 앞으로 8만 명, 9만 명, 10만 명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유익한 내용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